4,000포인트를 넘어 5,000포인트를 바라보던 코스피가 지난주 급락하면서 이와 함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도세가 아주 심한데요. 앞으로 K증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코스피 5,000 시대는 언제쯤 찾아오게 될까요? 국내 주식시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첫 이야기를 지난 5일 시장 분위기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느닷없이 외국인들 투매 나오고 그날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날 상황 그리고 왜 그렇게 그날은 무너졌는지 그 이유도 함께 보죠. 맞습니다. 사실 그 AI 거품론은 뭐 기존에도 있었던 이제 해묵은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미증시가 지금 뭐 이 기술주, AI 기술주의 거품론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게 가장 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이 팔란티어, 뭐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대표적인 이 AI 관련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나라의 증시를 끌어올렸던 쌍두마차가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수혜주로 부상이 됐고 또 실적까지 뒷받침되니까 전반적인 시장 상승을 주도해 왔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맞물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제 셧다운, 일시 업무 중단이 지금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달 미 연준이 금리를 낮췄지만 12월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회의론이 부상이 되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이 됐고요. 그 전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소환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딱 꼬집어서 중국을 이제 지명하진 않았지만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26만 개 AI GPU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저런 말을 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이제 불안감이 가중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7조 원 넘게 7조 2천억 원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이 주간 단위로 외국인이 7조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판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걸 온몸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은 수요일에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5%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지수는 6%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5분 정도 프로그램 매매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과열을 시키게 한 장치가 발동이 된 건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 이제 15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했다. 패닉셀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인데요. 불안했던 건 환율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이제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걸 또 달러로 바꿔가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넘어섰고요. 뭐 여기에서는 지난 주말에는 1,460원까지 좀 뚫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지난주 국내 증시는 에이펙 정상회담 종료 이후에 재료 소진 구간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사라진 가운데 AI 버블론 그리고 연초 대비 코스피가 한 7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까지 좀 겹치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도 커지고요. 비투라고 하죠. 신용 융자 잔고가 털리게 되는 또 반대 매매도 나오게 되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월간으로 거의 7개월 내 최대치로 떨어졌다고 하고 주간 하락률도 뭐 4월 이후 최대였다고 하고요. 뭐 종합적으로도 한번 시황 더 볼까요?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코스피 시장은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간 정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요. 뭐 거래 대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뭐 이제 애프터 시장 마켓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 일간 거래량이 코스닥 양시장 다 합치게 되면 40조 원을 넘어서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에 베팅했던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급락장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의 일일 하루의 변동률 코스피는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적은 시장으로 유명해 왔는데 2.36%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요. 지금 뭐 하루 반대 매매 규모는 219억 원을 기록해서 올해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반대 매매라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샀는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는 일정 부분 강제로 주식을 팔아서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그게 커지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시장이 떨어지는
시장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달 평균 반대 매매 금액이 일평균 149억 원이니까 지난달 75억 원에 정확하게 두 배를 네.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사태는 이제 거품이라는 AI 거품이라는 시발점이 오히려 이제 B2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형 경고음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용융자라는 것, 주식을 빌린다라는 것, 이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10대 증권사의 10월 말 기준 신용융자 이자 비율이 8%에서 10%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추가로 여기서 10% 이상 더 떨어지게 되면 네. 손실은 원금 플러스 이자 부담까지 합치면 20-30%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버티면 오른다라는 얘기는 사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좀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B2 비중은 좀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네, 뭐 나스닥도 함께 빠지고 있고요. 그 핵심에는 AI 거품론이 있습니다. 이제 AI 거품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쪽의 AI 거품론이었다가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투자한다라는 쪽으로 약간의 거품론의 방향이 바뀐 것도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그 AI 기업들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네. 단일 기업으로 지금 독일의 GDP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 지금 실체가 있느냐 너무 많이 산업의 성장 기대가 실제 수익 창출 누리는 것보다 과도하게 고평가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른바 이제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 아마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오히려 이런 엔비디아, 팔란티어에 대해서 풋옵션 오히려 하락 쪽에 베팅을 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더 극대화시켰고요. 네. 사실은 투자은행들은 이렇게 시장이 내리게 되면 또 한마디를 못해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테인리 CEO들이 미국 증시가 1년에서 2년 정도 고점에서 10에서 20% 내외의 25%. 조정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하니까 과도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실제로 AI 관련 8개 종목 사실 팔란티어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양호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잘 못 만난 덕분에 이런 8개 종목의 시가총액만 약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1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좀 증발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장 속에서 지금 나스닥이 뭐 AI 시대는 맞지만 그러니까 이제 AI 성장의 서사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 없는 물리적 어떤 추격 매수에 나선 데에 대한 어떤 경고성 신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앞서 외국인이 7조 원을 팔았다. 그런데 이 7조 원의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 동학개미 운동이다. 동학개미 운동 시즌 2. 성공해야 된다. 성공 기원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이에요. 오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1조 원대 순매수를 하면서 우리 동학개미들을 개인 투자자를 좀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과도한 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상황 놓고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받아낸 개인 투자자들이 다 웃고 있네요. 지금 오늘까지는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지수가 3% 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외국인들은 관망이에요. 네. 여전히 뭐 수백억 내외 정도이기 안 때문에 아직은 사주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지금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카멜레온 전략인 것 같습니다. 증시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온몸으로 떠받치지만 증시가 오를 때는 또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기관한테 물량을 또 넘기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뭐 1조 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1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를 보니까 5거래 연속 순매수, 매수 금액이 7조 8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가 장중 6%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4천선을 그나마 지켰던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이제 물량을 받아 넘겼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주식 계좌를 연 신규 증권 계좌가 39만 개인데요. 한 달 전에 비해서 50% 넘게 늘었고요. 또 주식거래 활동 계좌라고 해서 자산, 예탁 자산 10만 원 이상, 최근 6개월 이상 이제 한 차례 이상 거래한 이 계좌 수를 봐더라도 최근 5년 만에 3배 가까이 예. 좀 늘고 있는 상황이 눈에 들어집니다. 특히 증시 대기성 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8조 원. 여기다가 신용융자 잔고 B2는 25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다 보니까 이미 실타는 좀 장전이 좀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반도체주가 뒤로 밀릴 경우에 굉장히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루로 봐서 성공 여부를 얘기하기 너무 이르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알겠습니다. 외부 변수가 워낙 커서 음. 외부 변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이게 성공한다면 개인 주도의 어떤 이제 구조적 증시의 그렇죠. 재편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아직은 이제 외부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B2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용융자 잔고도 실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25조 8천억이 넘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좀 증시가 오르니까 개인이 또 1조 원 이상 기관들한테 물량을 좀 넘기고 빠지고 있거든요. 좀 B2가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물론 반대에는 또 괜찮다, 예탁금도 많이 늘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식은 빠지고 있습니다만 국내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지수는 올랐지만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국전력과 같은 대형주들을 사지 않았다면 오롯이 체감하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체감 못하고 있다는 통계 맞습니다.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한 증권사의 통계를 보게 되면 네. 오히려 주식 수익본 경우보다는 마이너스 통장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 이상이 1,000만 원 손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스닥이 이제 주간 기준 7개월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국내 증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타지 못한다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노리시는 분도 있어서 물론 과거에 이제 이 IT 버블 또 혹은 뭐 2021년에 있는 유동성 장세의 버블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다가 특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실적 전망치가 정말로 과도하고 할 정도로 이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내년 전망치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용융자 잔고를 내서 주식 투자하는 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과열되고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펀더멘털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주식 과세에 대해서 분리과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융주들 이렇게 현금이 많은 주식들로는 이제 꾸준히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단타 위주의 B2는 정말 이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AI 거품론이냐 아니냐를 결국 판가름하려면 대장이 중요하겠죠. 현재 AI 산업의 대장 누가 뭐래도 미국 엔비디아입니다. 자, 소장님, 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대만 TSMC한테 우리 물량 더 찍어달라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 수요가 있으니까 더 오더를 내렸겠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AI 거품론 가라앉힐 수 있을까? 또 하나가 다음 주입니다. 19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다들이 다음 주 19일을 이제 AI 거품론의 최종 심판의 날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AI 거품론의 시발점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자 끝이네요. 시작이다 네, 끝입니다. 시작이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19일 실적 발표부터 젠슨항은 계속해서 우리는 블랙웰의 수요가 너무 좋아서 이미 TSMC의 물량 60% 이상을 증액해달라, 증산해달라라고 네. 지금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TSMC의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생산 라인 추가 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월간 10만 개에서 16만 개 수준까지로 웨이퍼 투입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최신 이제 블랙웰뿐만 아니라 차세대 내년부터는 루빈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매우 강력하고 이거 실제 주문이 있고 납품을 해야 되는 계약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 3사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 실제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가동 중인 산업의 생태계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특히 메타는 앞으로 AI 인프라에 대해서 6천억 달러입니다. 네. 오픈AI도 지금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5년 동안 5천억 달러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외에도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들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오히려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품이 아니라
실제 AI가 피지컬 AI로 지금 그동안 있던 자율주행차 뭐 이제 2차 뭐 이제 이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로봇과 같은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실체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막 어떤 이제 이 실제 시대가 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9일 전망 어떻게 보세요? 실적 일단 전망.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동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놔도 과도하게 올랐다 그러면 주가는 좀 떨어진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의 경우에는 지난달 이미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엔비디아는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AI 거품론의 어떤 신뢰도의 시험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젠수당 역시 이미 AI 칩 규모 신규 규모만도 한 5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힌 만큼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앞으로 내년에만 거의 한 6천억 달러 거의 900조 원 가까운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예고한 만큼 이 수요가 매출로 이어진다면 거품론은 조금 희석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요를 맞출 만큼 지금 TSMC만 가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 디램 HBM을 만들 수 있는 디램 3사가 과연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 생산성이 뛰어난지 이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좀 뒤처지게 된다면 네. 만에 하나 뒤처진다면 마진율까지 보자. 맞습니다. 마진율까지 좀 봐서 AI 과열인지 아니면 이제 혁신인지 좀 더 판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KB증권이라는 곳에서 코스피 7,500포인트를 전망해서 뭐 본의 아닌 논란이 좀 일으켰습니다. 이 5,000포인트에 대한 전망도 해주시고 일단 연말까지 한번 보죠. 연말에 가장 굵직한 이벤트는 역시 12월 FOMC 회의 아니겠습니까? 이 단기적으로 연말 산타랠리 한번 전망해 볼까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는 KB증권이 7,500, 7,500. 아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JP모건이 6,000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입니다, 물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배경에는 물론 이제 뭐 AI에 대한 투자 확대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등장하고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비관론에는 상승 동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동안 너무 많이 주가가 선반영이 돼 있다면 미국이 정말 12일로 가서 금리를 정말 동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 변동의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인한하되 코멘트로. 하되 네. 지금까지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슬금슬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 지금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린 건 이 물가보다는 오히려 고용 둔화, 예. 미국 경제 둔화 쪽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 백악관은 나서서 만에 하나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거 간접적으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12월에서 금리 점도표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한지 실제로 지금 이제 지금 연준의 경우에는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돈을 시장에 풀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어진다면 정말로 시장은 환호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스탠스를 조금만 더 좀 좌회전하거나 좌측 깜빡이를 킨다거나 엔비디아 3분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또 우리는 또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달러화가 지금 석 달 만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더 올라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환수할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중장기적으로 해야만 이 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